2주가 지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러시아의 통신망은 붕괴되었으며 우크라이나는 남동부에서 치명적인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푸틴의 전선은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압박에 무너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선을 산산조각내자 푸틴의 군대는 러시아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절망적이며 정체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너진 군대입니다. 2월 초 러시아의 통신망이 붕괴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남동부 지역에서 방역을 시작했고 그 방역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쪽과 북쪽에서 진격해 푸틴 군대가 확보한 거점들을 탈환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방역 지역에 화력과 증원군을 급히 보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극도로 혼란스러워졌고 이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5년 말쯤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남동부 전선을 산산조각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도브로필리아로 가보겠습니다. 도브로필리아는 도네츠크에서 서쪽으로 약 95km, 즉 59마일 떨어진 작은 광산 도시로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의 거점이었습니다. 2014년 도네츠크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이 푸틴의 야망에 따라 그 지역을 장악하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할 때 이 도시의 기업가들과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우크라이나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그 후로 변한 건 없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의 주요 도시들을 포위하려고 도브로필리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 우크라이나는 방어를 넘어 방역해 푸틴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도브로필리아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 자포리자 주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2월 초부터 대규모 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 근처에서 러시아의 제36 연합군은 도브로필리아 서쪽 가장자리에 진지를 구축하고 그곳에서 마을을 공격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군인들은 2월 18일 우크라이나 제33 독립돌격 연대 OSHP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한 사건에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적군은 총알바 뒤 러시아 병사들이 탄 트럭으로 도브로필리아 마을 공격 배치 지점에 도달하려고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33 독립돌격연대 OSHP 전투원들은 인접부대와 함께 그의 길을 막았다고 연대는 게시글에서 밝혔습니다. 확실히 해둡시다. 러시아는 한 대의 차량에 병사들을 태우고 대낮에 우크라이나 진지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이건 절박함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차량이 한 대뿐이어서 호송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지만 그 러시아 차량은 도브로필리아 바로 북쪽에 있는 R-85 이전 명칭 T-041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려다 우크라이나군에 쉽게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이를 쉽게 포착한 영상이 같은 매체에 공개됐습니다. 그 차량은 느리게 움직여 도망칠 수 없었고 자폭 드론에 의해 정면 유리창이 타격당했습니다. 안에 있던 러시아군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탁 트인 곳에서 대낮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에게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도브로필리아로 향하려던 러시아 병사들은 하나씩 우크라이나의 포병에 의해 제거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역이 끝날 무렵 푸틴의 희생양 최대 15명, 이 들판과 숲에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쉽게 발각될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이 대낮에 탁 트인 지역을 지나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접근하려 했던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공격은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명확한 전략이 없는 군대만이 감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남동부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푸틴의 군대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다 망신만 당하며 마치 머리 없는 닭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입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더 이상 통신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2월 초 우크라이나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이 협력해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화이트리스트는 사실상 러시아가 전선에서 사용한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 차단 블랙리스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치가 러시아의 군대 통제 능력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스타링크는 러시아가 명령 등 주요 정보 전달에 사용됐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최전방 부대, 드론 조종사, 사격 수정팀이 모두 이를 사용했지만 이제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도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커다란 통신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푸틴 자신이 그가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어리석은 결정으로 남을 만한 선택을 했습니다. 푸틴은 군인들이 스타링크 대체를 찾는 동안
텔레그램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크렘린은 2018년부터 이를 시도해왔습니다. 그 텔레그램 단속은 러시아군에게 최악의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이미 스타링크 없이도 힘들어하던 푸틴 군인들은 모스크바 타임즈 보도대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술 및 작전 지휘에 광범위하게 쓰던 앱 접근도 잃었습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군이 보급 조율, 지도 다운로드, 실시간 영상 전송, 그리고 푸틴이 장비 없이 보내려는 군인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자금 모금까지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 친전쟁 블로거 파이터 본부는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텔레그램이 느려진 지 하루 만에 익명의 군인들로부터 텔레그램 없이는 완전히 망했다는 불만 영상을 5개 정도 받았다. 러시아가 왜 대낮에 트럭 한 대로 도브로필리아를 공격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제 답을 아시겠죠? 트럭에 있던 군인들은 자신들이 뭘 하는지 몰랐어요. 전선 전체에서 통신이 마비되면서 그들은 말 그대로 우왕좌왕하며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뿐이라 우크라이나의 방역에 쉽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남동부에서 엄청나게 성공적인 작전을 펼쳐 광대한 영토를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역 성과는 영상 후반에 다루겠지만 현재 러시아가 스타링크와 텔레그램 없인 곤란하다는 증거가 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중단된 직후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 지오바니는 러시아가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BBC에 밝혔습니다. 지오바니는 러시아군이 현장 통제 능력을 잃었으며 공격 능력의 50%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이를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격과 적 드론 등 모든 것이 줄었습니다. 러시아는 스타링크를 다시 얻기 위해 너무 절박해져서 점령지에 있는 협력자들에게 전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등록된 단말기를 넘기라고 뇌물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강 군대 중 하나가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스타링크와 텔레그램이 동시에 차단되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감시가 훨씬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지상 공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은 비행 가능하지만 조종사들이 정보를 보병에게 쉽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2월 18일처럼 부대가 도브로필리아로 무모하게 진입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부대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에는 어떤 답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치명적인 방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이제 중요한 통신 시스템 없이 공격을 강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매체는 러시아가 사망한 병사들로 가득 찬 트럭으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36연합군은 스타링크 차단 후 아무 정보 없이 자포리자시로 맹목적으로 행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느 쪽도 통제하지 않는 그레이존에서 행군하는 병사들을 차례로 제거했으며 이곳은 들어가면 죽음의 함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브로필리아 인근 러시아 방어선을 체계적으로 뚫어 러시아군이 예비 부대를 급히 투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브로필리아 트럭에 있던 러시아 병사들은 실패한 공격을 지원하려 파견된 예비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통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사적인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필사적인 해결책은 바로 풍선입니다. 포브스 기고가 비크람 미탈이 2월 17일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통신을 재개하기 위해 배리 지원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지 단말기를 성층권까지 운반하는 풍선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 꽤 똑똑한 시스템인데 특히 내장된 공합 밸러스트 시스템 덕분에 풍선이 필요에 따라 고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선은 러시아의 현재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배리 지원은 최대 100kg, 약 220파운드의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은 통신 플랫폼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스타링크 접근권 상실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스타링크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천 개의 위성은 현재 며칠밖에 비행할 수 없는 군사용 기구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제한 후에도 바라지른 기구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몇 주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스타링크 문제에 내놓은 해결책이며 러시아는 발사되기도 전에 구축 비용이 들고 안정적인 물류가 필요한 솔루션으로 연결이 가능한 일부 지역만 만들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문제이고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방역을 설명해 줍니다. 더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선 통신 붕괴와 함께 또 다른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공세가 약해 우크라이나가 즉시 방역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러시아군은 인력면에서 완전히 정체되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푸틴의 군대가 전술을 바꿨지만 러시아군은 지난 6개월간 전혀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약 71만 1천 명의 병력에 묶여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 보여도 푸틴의 유일한 전략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병력을 갈아넣는 것이라면 러시아는 병력 규모가 정체되어 여러 지역에서 병력을 빼내 우선순위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밝히길 이렇게 예비군이 빠져나가면서 전선 곳곳에 약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 방역을 가하고 있습니다. 추가 병력이나 장비로 보강받지 못한 채 남겨진 병사들을 우크라이나가 격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보강 병력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선을 약화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 따르면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러시아 군인 3만 5천 명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거했다는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인 부상자와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포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3만 5천 명입니다. 영구적으로 전장에서 제외되어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대체해야 했던 군인들입니다. 1월 우크라이나는 거의 같은 업적을 이룰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약 3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했고 대부분 우크라이나 델타 시스템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수치는 약간 낮을 수도 있지만 21세기 전쟁에서 한 달 동안의 전투로는 여전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병력이 약 71만 1000명 선에서 정체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약 6만 5천 명 병력 손실은 큰 이유입니다. 또 다른 큰 이유는 러시아의 징집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점입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의 사상자가 125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한 달에 징집하는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2월 19일 기사에서 이 점을 강조했는데 일부 전선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손실 대 우크라이나의 손실 비율이 매우 커서 어떤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한 명이 희생될 때마다 러시아군은 20명에서 25명까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속 불가능하며 러시아 징집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1월에 러시아는 자원병으로 모집한 인원보다 9,000명 더 많은 병력을 잃었으며 이 부족분 때문에 푸틴은 러시아 내에서 극도로 인기가 없을 것임을 알면서도 동원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푸틴이 동원령을 내리지 않으면 러시아 병력 정체가 최선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가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는 가정해서입니다. 러시아가 모집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으면서 71만 1000명이라는 고정 수치는 감소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월에 비슷한 비율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은 70만 2000명이 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한때 압도적이었던 병력도 점차 줄어 취약한 군대로 전락할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충되지 않는 러시아 병사들이 더 많이 전사할수록 우크라이나가 방역을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깁니다. 러시아는 병사를 잃을 때마다 약해집니다. 러시아의 전술적 적응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푸틴의 전선이 무너질수록 그는 앞서 언급한 회색지대를 침투하기 위해 소규모 돌격 부대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병력을 몰래 침투시키는 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이 병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점을 보강해줄 지원군이 오지 않으면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군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1월과 12월의 수치가 보여주듯이 분명히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려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회색지대를 순찰하며 고립된 러시아 부대와 우크라이나의 방역 기회를 모두 찾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2025년 여름 이후 무인 시스템 부대의 전투 성과가 검증된 비율, 즉 명중 확인, 목표 파괴, 화재 피해 등이 4%에서 33%로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화력 중 약 60%가 드론에서 나오며 이 무인 살상 기계들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공격의 최소 80%가 이제 드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률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무너져가는 전선에 대해 방역할 수 있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브로필리아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 트럭을 발견하는데 드론 한 대, 차량을 파괴하는데 또 다른 드론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사살지대로 흩어지자 우크라이나가 포병으로 기습해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러시아의 전술적 적응은 효과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전장에서의 성과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잠시만 더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는 남부와 남동부에서 방역작전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표현은 우크라이나가 광범위한 영토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UA가 소식을 전합니다. 이 보도는 우크라이나군이 한 발언을 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그들의 방역 전략이 러시아가 여름에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 자포리자 지역으로 더 깊이 진격하려는 계획을 무산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이후 공중 강습 부대는 인접 부대들과 함께 3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되찾았고 적의 파괴 및 정찰 부대를 소탕했으며 8개 이상의 마을을 탈환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은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방역작전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러시아가 통신과 병력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는 한 탈환된 영토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두 문제 모두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도브로필리아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막은 후 우크라이나는 더 깊이 진격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러시아가 노리는 마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남부 작전은 우크라이나에 큰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자신들의 거짓된 지배력의 아우라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쿠피안스크입니다. 쿠피안스크는 남부 공세와 무관하지만 북동부 하르키우주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무책임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선이 무너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그 도시에 50명 소규모 주둔군만 남아 있습니다. 이전엔 쿠피안스크 점령을 주장했죠. 러시아가 그 도시를 잃었다고 인정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고라시모프가 2025년 말 쿠피안스크가 러시아에 함락됐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러시아는 상황의 현실을 평가하고자 서부 군집단에서 위원회를 파견해 쿠피안스크 공세의 성공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의 승리 보고가 실제 전장에서 확인된 상황과 일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로 파견된 조사관들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쿠피안스크 거짓말을 퍼뜨린 바로 그 사람, 게라시모프의 후원 아래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거센 방역이 러시아의 기세를 꺾고 있는 가운데 푸틴의 최고위 장군들은 전황에 대해 거짓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방향을 잃고 실패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모든 실수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쿠피안스크의 현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그 도시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쿠피안스크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 전선이 붕괴되는 축소판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하셔서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한 발 앞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